1번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가 길죠? 필요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과징금은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맞죠? 요거는 여러 번 나왔던 선지이기 때문에 확실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새로운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다. 다음 2번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행위다. 이거 맞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재량행위예요. 예외적으로 기속행위일 때가 있다. 그걸 암기해야겠죠. 다음 3번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여기서 물어보는 건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금도 부과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둘 다 부과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둘 다 부과할 수 있죠?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중처벌이 아니다. 둘 다 부과해도 된다. 제가 기출을 풀어보니까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다음 4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 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다. 자, 이게 틀렸죠. 이게 어려운 선지죠. 과징금 부과니까 재량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얘는 기속행위다. 이게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명의 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 이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 명의 신탁자,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죠. 실제 소유자, 실제 부동산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명의 신탁자한테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다. 여기서는 재량행위이다 했으니까 틀린 선지.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게 영업정지를 할지 과징금을 부과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행위다. 요게 주로 나오고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감경을 얼마나 할지 이런 것도 다 재량행위다. 이런 걸 물어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과징금의 부과는 재량행위라고 나오고 이 4번 선지가 특이한 거다.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징금 부과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산정 기준이 나왔다고 해도 새로운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만약에 새로운 산정 기준이 나오면 과징금을 변경할 수 있다고 유보했더라도 근거를 남겼더라도 새로운 부과를 할 수 없다. 1번 선지에서는 유보했다는 얘기는 없죠. 만약에 유보했다는 얘기까지 적혀 있었으면 헷갈렸겠죠. 하지만 유보했더라도 새로운 부과할 수 없다. 여기서는 과징금은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다. 다음 2번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거 재량행위죠. 하지만 영업정지가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경우에 가능하다. 영업정지가 과징금보다 더 센 처분이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선지였고 다음 3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과징금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하다. 이중처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맞죠?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니까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부과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이행강제금이랑 행정벌의 병과 가능하다. 둘 다 부과 가능하다.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하다. 과징금과 벌금 병과 가능하다. 지금까지 이중처벌에 해당된 선지는 없었어요. 제가 풀어본 것 중에. 그러니까 항상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행정벌, 집행벌, 벌금,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이행강제금 자 뭔지 간단히 봅시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두 개를 포함하는 말이고 과거의 의무 위반을 제재하는 거다. 그러면 집행벌은 뭐냐? 이행강제금을 뜻하고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행정벌은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 집행벌은 어떤 의무 이행을 하라고 시켰는데 안 해요. 그러면은
의무 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거다. 돈을 계속 내게 하는 거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 그러면 벌금이 뭐냐? 벌금은 행정형벌이에요. 이 행정벌에서 행정형벌, 얘가 벌금이고 얘는 형사처벌이고 처분이 아니다. 형사처벌이니까 얘는 전과 기록이 남는 거죠. 그러면 과태료는 뭐냐? 행정질서벌이고 행정질서를 어겼을 때 벌을 주는 거. 얘도 처분이 아니다. 행정벌 중에 하나죠. 얘가 과태료고. 그러면 벌금이랑 과태료가 행정벌이네요. 이렇게 행정벌이고, 그리고 과징금은 뭐냐? 얘는 제재 처분이고 처분이 맞다. 그러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죠. 과징금은. 과징금의 예를 들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을 때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고 과징금을 내게 할 수도 있죠. 과징금은 제재 처분 중에 하나다. 제재 처분이 뭔지 알죠?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같은 것들, 법령을 위반했을 때 제재하는 처분. 이 과징금이랑 행정벌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범칙금은 뭐냐? 얘는 통고처분이라고도 부르고 얘는 처분이 아니다.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얘는 뭐냐면 원래는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 경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범칙금을 내면 형사처벌 안 받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범칙금을 내면 그냥 끝나버려요. 형사처벌 안 받고 끝나버린다. 만약에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범칙금을 안 내고 기다리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요런 거고 얘도 행정벌이랑 과징금이랑 다른 거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뭐냐? 같은 말로는 집행벌이고 얘는 처분이 맞아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장래에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철거를 안 한다. 그러면 대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철거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게 할 수도 있어요. 요런 거를 이행강제금, 집행벌이라고 부른다. 얘도 다르죠. 벌금과 과태료는 행정벌, 이행강제금은 집행벌, 과징금은 제재처분, 범칙금은 통고처분. 다 다르죠. 이 단어만 들어도 무엇인지 머릿속에 탁 떠오르도록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문제를 계속 풀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4번 부동산 쉴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 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기속행위다. 그런데 이 과징금 금액을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데 이 감경 여부는 재량행위다. 이게 기출을 찾아보니까 간부 문제에서 나왔더라고요. 요거까지 기억을 해둡시다. 근데 요거는 감경 여부는 당연히 재량행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일반적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는 재량행위다. 요게 많이 나오죠. 선지 보면 명의 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다. 틀렸죠. 기속행위다. 다음 2번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갑은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거 맞죠? 법령상 책임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위반 행위자한테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위반 행위를 시키고 계속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하겠죠? 그리고 법령상 책임자, 그러니까 진짜 사장은 계속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거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법령상 책임자한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야겠죠. 다음 2번 갑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자, 이거 틀렸죠.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자, 고의 과실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는 거는 과태료밖에 없다. 과태료만이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음 3번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갑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당연히 맞죠. 과징금은 처분이 맞죠. 처분이 맞으니까 당연히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다음 4번 갑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 맞죠?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했다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 법원은 일부 취소할 수 없고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 선지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4번은 맞는 선지. 그러면 답은 2번이다.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제재 처분에는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가 있고 모두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상식적이죠.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맞다. 다음 2번 제재 처분은 고의 과실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고의 과실이 필요한 거는 과태료밖에 없다. 과태료만이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모두 고의 과실 필요 없다. 다음 3번 과징금은 제재 처분이고 처분이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 맞다. 다음 4번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한도액을 초과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거기 때문에 법원은 전부 취소해야 된다. 선지 보면 갑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맞다. 다음 문제 1번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맞죠? 자, 퇴거 및 명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고 행정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자기 의무이죠.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여기서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했으니까 맞는 선지죠. 다음 2번 후행처분인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자, 요거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하자의 승계를 물어보는 건데 대집행 절차를 보면 개고, 통지, 대집행의 실행, 그 다음에 비용 납부 명령 요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네 단계는 모두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로 대집행 개고가 위법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고 처분의 하자가 비용 납부 명령에 승계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지는 틀린 선지다. 자,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개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죠. 다음 3번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거 맞죠? 맨날 나오는 선지. 다음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맞죠. 대집행의 전 과정은 처분이 맞아요. 대집행의 개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 모두 처분이 맞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퇴거 의무랑 명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죠.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1번 선지에서는 요걸 물어봤는데 하지만 건물 철거 의무에는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물 점유자가 대집행을 방해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건물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 집행 권한 없이도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간단히 줄이면 퇴거 의무랑 명도 의무는 행정 대집행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 퇴거 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선지로 어떻게 나오냐? 건물 점유자가 대집행을 방해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내보낼 수 있고 건물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는 집행 권한 없이 그러니까 퇴거 집행권이 없이도 명도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지 않고도 대집행의 절차를 밟았다면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 2번 대집행의 하자의 승계 관련해서 대집행 절차를 보면 개고, 통지, 실행, 비용 납부 명령 그런데도 비용을 안 내면 비용 징수를 하죠. 이 전 과정 모두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돼요. 주로 나오는 게 개고랑 비용 납부 명령 사이에 하자의 승계를 물어보죠. 개고 처분이 위법했는데 불가쟁력이 발생해버렸어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그 후에 비용 납부 명령을 받게 됐는데 얘는 적법한 비용 납부 명령이었다. 그렇더라도 개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비용 납부 명령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고 하죠. 그러면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철거 명령을 하고 자진 철거를 안 하면 대집행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 관련해서 또 뭐가 나오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자의 승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취소 사유의 하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고 처분의 하자가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데 불가증력이 발생했고, 그러면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뭐를 이유로? 이 계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철거 명령이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을 때는 대집행 계고 처분의 하자의 승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고 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철거 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하지만 대집행 철거 명령이 무효 사유의 하자면 대집행 계고 처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요거를 굳이 적지 않더라도 당연하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선행행위가 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요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철거 명령에 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으면 대집행 계고 처분도 하자의 승계가 돼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 자, 그러면 선지 봅시다.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계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틀렸죠? 취소를 구할 수 있죠. 이 대집행의 계고 통지 실행 비용 납부 명령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다음 3번 대집행의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해야 되고 그 징수금은 국고와 지자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거 단골로 나오는 선지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맞다. 다음 4번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맞아요. 자, 대집행의 모든 절차, 계고, 통지, 실행, 비용 납부 명령, 비용 징수는 모두 처분이 맞다. 모든 과정이 처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 항고소송 둘 다 제기할 수 있다. 다음 2번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한이 없더라도 건물의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 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 맞죠? 퇴거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은 아니죠. 하지만 건물의 점유자들에게 퇴거 조치는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암기하고 있으면 관련된 문제 다 풀 수 있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철거 의무자들한테는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한이 없더라도 철거 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게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억은 맞는 선지. 자, 그러면 1번과 2번, 3번, 4번은 기억이 없으니까 1번, 2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니은과 리을을 보고 답을 찾아야겠죠. 니은 봅시다.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 청구권을 가진 자는 국가를 대의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이거 모르죠? 처음 보는 선지죠? 하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자, 권한 없이, 그러니까 권한 없이, 법적인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 청구권을 가진 자가 이 국유재산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설물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물음표 동그라미, 그리고 바로 리을 보는 겁니다.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자, 이거는 바로 틀렸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억 니은 답은 1번. 바로 답 찾고 넘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가 뭐예요?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죠. 자, 비대체적이랑 대비되는 게 대체적이고 부작위 의무랑 대비되는 게 자기 의무죠. 자, 그러면 대체적, 비대체적이 뭐냐? 대체적은 행정청이 대신할 수 있냐 없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행정청이 사용 중지한다고 중지되는 게 아니죠. 이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사용 중지를 해야 중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대신할 수 없죠? 이런 경우 비대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자귀, 부자귀는 뭐냐? 부자귀는 뭐뭐를 하지 않는 것, 자귀는 뭔가를 하는 것. 그러니까 사용 중지의 의무는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귀의 의무인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 자기 의무에 얘는 뭐가 있냐? 건물 철거 명령이 있죠. 건물 철거는 행정청이 대신해서 철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체적 철거를 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무. 건물 철거 명령은 대표적인 대체적 자기 의무이고 이런 게 바로 대집행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가 비대체적 부자기 의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장례식장 사용 중지는 행정청이 대신할 수 없네, 비대체적이네, 하는 것인가 하지 않는 것인가, 하지 않는 것이니까 부자기 의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가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틀린 선지. 리을을 확실하게 줬죠. 니은을 몰랐더라도 리을을 통해서 답을 1번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니은 봅시다. 니은이 옳은 선지라는 거죠. 요거는 상식적이죠.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청이 대집행을 안 해준다. 그러면 그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 청구권을 가진 자는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맞다. 그래야 상식적이죠. 자, 그럼 디귿 봅시다. 공유 일반 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법률 관계이므로. 자, 여기까지 맞죠? 제가 일반 재산 나오면 사법 관계랬죠? 일반 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행정상 강제 집행 절차가 인정되더라도 따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 이게 어려운 선지예요. 이게 틀렸다. 일반 재산 대부료 지급은 사법 관계니까 이 대부료를 안 낼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대부료를 지급받을 수 있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허용되는 게 맞는데 강제 집행 절차가 인정되면 이 강제 집행 절차가 뭐냐? 국세징수법상 특별구제 절차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방직 7급에서 나온 건데 일반 재산의 대부료 지급 같은 경우는 사법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상 특별구제 절차로 대부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대부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얘가 틀린 선지였다. 이 2번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기억과 리을을 확실하게 줘서 풀 수 있게 준 거죠. 자, 해설해서 좀 더 봅시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퇴거 의무랑 명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건물 철거 의무에는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물 점유자가 대집행을 방해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건물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 집행 권한 없이도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 간단히 하면 퇴거 의무랑 명도 의무는 행정 대집행 대상은 아니지만 건물 점유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면 다 풀 수 있죠. 기출에서는 이렇게만 나와요. 그리고 이 퇴거 의무랑 명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죠. 퇴거 의무가 뭐예요? 건물에서 나가라는 거죠. 점유자가 건물에서 나가는 거는 행정청이 대신할 수 없죠. 점유자가 나가야 나가지는 거죠. 이럴 때 비대체적이라고 하고 자기 의무, 나가라. 뭐를 하는 의무죠. 그러니까 자기 의무. 명도 의무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넘겨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건물을 넘겨줘야 넘겨지는 거지. 행정청이 대신해서 넘겨줄 수 없죠. 그러니까 비대체적. 뭐뭐를 해라. 넘겨줘라. 그러니까 자기 의무죠.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선지 봅시다.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한이 없더라도 건물의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 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게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맞다. 다음, 니은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용 청구권을 가진 자는 민사소송으로 철거할 수 있다. 맞다. 이거를 철거할 수 있어야지 사용 청구권을 가진 자가 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겠죠. 아주 상식적인 선지다. 이제 나왔으니까 외우면 되죠. 다음, 디귿 일반 재산의 대부료 징수는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국세징수법상 특별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특별구제 절차를 거쳐야지 민사소송으로 징수할 수 없다. 이게 지방직 7급에서 나왔었는데 2022년 지방직 9급에서 또 냈네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7급 문제를 9급 문제로 가져오는 경우. 근데 디귿 선지가 어려웠던 게 이 국세징수법상 특별구제 절차는 단어를 안 주고 뭐라고 했냐면 강제 집행 절차가 인정되더라도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였죠.
공유 일반 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자, 여기까지 맞는데 강제 집행 절차가 인정되더라도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상 특별구제 절차가 인정되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어려운 선지였다. 그렇더라도 기억 리을을 되게 쉽게 줘서 풀 수 있게 준 거예요. 리을 보면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죠. 자, 이제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자기 의무만 가능하다. 당연히 공법상 의무여야겠죠. 그래서 선지 보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아니죠. 다음 문제 3번 행정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 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의 행정상 강제에 해당한다. 맞죠? 다음 2번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다음 3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자기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 이것도 맞죠? 만약에 공법상 의무가 아니고 사법상 의무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공법상 의무일 때만 대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4번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국고에 수입으로 한다. 잘 모르겠죠? 보통은 2번 선지로만 나오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4번 선지에서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와 동일한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며 모르겠죠? 그리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의 그 징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이것도 모르겠죠. 자, 그런데 1번, 2번, 3번이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선지예요. 답은 찾을 수 있었죠. 4번이 정답이었다. 그런데 저는 국세가 대집행 비용보다 우선순위일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에서도 국세를 우선적으로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아 가죠. 이 대집행 비용에서도 마찬가지였더라.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세가 대집행 비용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국세부터 납부를 하고 남는 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으로 하겠죠. 그래서 얘가 틀린 선지. 요거는 이제 나왔으니까 외우면 되죠.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해당한다. 맞죠? 행정상 강제에는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직접강제, 즉시강제 이렇게 5개가 있죠. 간단히 보면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불이행하면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거다. 그 예로 불법 건축물 철거가 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반복적으로 금전을 부과해서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거죠. 불법 건축물 철거를 안 한다. 그러면 대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해서 철거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강제징수는 금전급부 의무의 불이행 시, 그러니까 세금을 체납했을 때 강제징수하는 거예요. 강제징수의 예는 체납 처분이 있다. 보통 세금 체납 처분이 나오죠. 독촉, 압류, 매각, 청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직접 강제는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거다.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 퇴거를 시키는 거. 직접 강제는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거고, 대집행은 물건에만 실력을 행사하는 거죠. 대집행은 신체에 대해서는 실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즉시 강제는 긴급 상황에서 의무 부과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거.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거나 불법 게임물을 폐기하거나 화재 시 강제 진입하는 것들. 이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직접강제는 강제집행에 해당하고, 이 즉시강제는 강제집행과는 다르다. 즉시강제다. 의무 부과 없이 긴급 상황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 1, 2, 3, 4번은 의무의 불이행 시 하는 거고, 그게 다르다. 다음.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금은 국고, 지자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4번에서 좀 어렵게 나왔죠. 자, 일단 보면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거 맞고, 4번 봅시다. 대집행 비용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했어요. 근데
국세가 체납이 돼 있다. 그러면 국세 먼저 배당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 국세가 1순위고 대집행 비용이 2순위다. 요게 4번 선지였죠.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며 틀렸죠. 국세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국세 먼저 납부하고 남는 금액은 국고 또는 지자체의 수입으로 한다. 요거는 틀린 선지. 다음 문제 4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거 모르죠? 처음 본 선지였어요.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이거 맞죠? 이거 선지가 길지만 주요 내용만 보면 자치사무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양벌 규정의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이 맞다. 이거 맞는 선지. 다음 2번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 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이거 맞죠? 이거 엄청 자주 나오는 선지죠. 다음 공매 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공매 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저 이거 틀렸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지. 그러니까 답을 쉽게 줬어요. 1번 선지를 어렵게 준 대신에 답을 4번으로 쉽게 줬다. 공매 처분은 처분이 맞고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죠. 이것도 문제로 나오고 그런데 공매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했는데 그게 적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위법한 공매 통지를 했으면 공매 처분도 위법해지는 거죠. 요거는 상식적이다. 여기서는 공매 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틀린 선지. 그러면 1번 선지는 맞는 선지죠.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맞다. 해설해서 보기로 합시다.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산금이 뭐예요? 납부 기한을 어겼을 때 금전상 제재를 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붙는 가산금이죠. 그러니까 세금의 납부 기한을 어겼을 때 자동으로 붙는 이자, 요게 가산금이죠. 그럼 가산세는 뭐냐? 납세 의무를 위반했거나 세금의 불성실 신고를 했을 때 금전상 제재를 하는 거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와요. 자, 가산금은 납부 기한을 어겼을 때 자동으로 붙는 가산금이다. 자동으로 붙는 이자다. 그러니까 가산금의 고지는 처분이 아니다. 왜 그래요? 행정청이 고지해야 가산금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죠. 반면에 가산금 징수는 처분이 맞다. 이 징수라는 거는 가산금을 체납했을 때 강제로 받아오는 거를 보통 징수라고 하죠. 요거랑 비슷한 것들이 뭐 있었어요? 처분이 아닌 것들, 퇴직연금 지급 정지 통보, 당연퇴직 통보,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안내. 자, 요런 것들이 처분이 아닌 이유가 법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랬었죠.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니까 통보나 고지는 처분이 아니다. 이 가산금 고지도 같은 개념이다. 필기노트에다가 가산금 고지도 추가를 해 놓으세요. 선지 보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맞다. 다음 2번 양벌 규정의 처벌 대상이 맞는 것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양벌 규정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기관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이거 계속 나오죠. 선지 보면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에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맞죠? 다음 3번 불법 게임물 폐기는 즉시 강제에 해당하죠. 이거 맞는 선지고 즉시 강제를 간단히 보면 뭐였어요? 긴급 상황에서 의무 부과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거였죠. 당연히 처분이 맞고 법률의 근거를 요하겠죠. 이 즉시 강제 같은 경우는 행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의무를 부과해서 의무의 불이행시하는 거는 직접 강제예요. 즉시 강제는 의무의 불이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무 부과 없이 실력을 행사하니까. 그리고 즉시 강제에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만 있다. 경찰 직무집행법, 마약류 법률, 소방기본법, 감염병 법률, 식품위생법, 검역법 등등.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서만 즉시 강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법에 각각 그 규정을 적어놨고, 그리고 불법 게임물 폐기, 동행보호 규정, 감염 환자 강제 입원은 모두 헌법을 준수한 거다. 그리고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장을 청구하고 그거를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즉시 강제를 하는 거니까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4번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공매 처분은 처분이다. 그리고 인터넷 재공매 결정도 처분 아니다. 자, 요것도 알아야 되고 4번 선지에서는 공매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공매 통지가 위법하면 공매 처분도 위법하다. 요거는 취소 사유의 하자다. 이거 상식적이죠? 선지 보면 공매 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공매 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틀렸죠? 위법하죠. 이 공매가 뭔지는 알죠? 세금 같은 거를 체납했을 때 부동산을 압류해서 공매를 해서 강제 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거고, 개인이 하면 경매고 행정청이 하면 공매죠. 그렇다. 다음 문제 5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A씨는 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갑의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토지 및 건물들을 수용하였다. A시장은 갑에게 적법하게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하였으나 갑이 건물을 점유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 선지 봅시다. 기억, A씨 시장의 토지 인도 명령에 대해 갑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하여 A씨 시장은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없다. 맞죠? 토지 인도 명령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죠?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 대상이 아니고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없다. 맞다. 토지 인도 명령이랑 같은 말이 명도 의무죠. 두 개는 같은 의미죠. 토지를 인도하는 명령, 토지를 넘겨주는 명령, 명도 의무도 건물을 비워주고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 맞으니까 1번과 3번 중에 정답이 있겠네요. 2번, 4번은 아니고.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다. 니은 봅시다. 갑이 위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씨 시장은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이거 자주 나오는 선지죠? 그러면 기역 니은이 있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답 찍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선지가 길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리을도 한번 볼까요? 갑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행정 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집행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의 범행 방지 내지 현행범 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선지 되게 길게 썼네요. 갑이 적법한 행정 대집행을 방해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맞다. 그러면 디귿이 틀린 선지죠. 디귿 봅시다. 갑이 토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의 토지 인도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A씨 시장이 그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 단행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제가 모르죠. 처음 본 선지죠. 요게 틀린 선지다. 이 기역, 니은, 리을을 쉽게 줬으니까 디귿을 매우 어렵게 준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답 찾을 수 있다. 해설해서 봅시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 지문과 선지가 매우 길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A씨가 토지와 건물을 수용했는데 갑이 건물을 점유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 봅시다. 토지 인도 명령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죠. 토지를 A씨한테 넘겨줘라 이거죠. 행정청이 넘겨준다고 넘겨지는 게 아니니까 비대체적이고 뭐뭐를 해라니까 자기 의무. 이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죠. 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자기 의무만 가능하다. 그래서 기억은 토지 인도 명령에 대해 갑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A씨 시장은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맞는 선지. 니은도 보면 대집행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건물에 철거할 수 없다.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갑이 건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씨 시장은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를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맞죠? 자, 그리고 리을 먼저 봅시다. 리을은
퇴거 의무와 명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서 행정 대집행 대상은 아니지만 건물 점유자가 대집행을 방해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맞다. 자, 디귿 봅시다. 명도 단행 가처분이 뭐냐? 명도는 부동산을 넘겨주는 거. 단행은 단호히 행동한다. 그러니까 실행한다는 거죠. 가처분은 소송 중에 임시로 처분하는 거. 그러니까 소송 중에 임시로 명도를 단행한다. 명도를 실행한다. 이런 거죠. 원칙은 민법 관계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 방지를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공법 관계도 가능하다. 이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거였어요. 그렇지만 답은 찾을 수 있었죠. 기역, 니은, 리을을 쉽게 줬다. 기출에 나왔던 것으로 주었다. 이제 명도 단행 가처분은 나왔으니까 외우면 되죠. 명도 단행 가처분은 소송 중에 임시로 명도를 단행하는 처분을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선지에서 피보전 권리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보호받을 권리다. 별거 아니다. 선지 보면 갑이 토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의 토지 인도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여기까지 맞는데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A씨 시장이 그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 단행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여기 틀렸다.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민사상 명도 단행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려운 선지였고 얘가 틀렸다. 다음 문제 6번 행정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계법령상 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이거 맞죠? 맨날 나오는 선지죠. 행정 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맞다. 다음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취득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의 취득 시 부담한 의무는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맞죠? 자, 제가 협의 취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사법관계다. 그러니까 사법상 계약 맞고 사법관계니까 협의 취득 시 부담한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죠? 사법상 의무다.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행정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죠. 사법상 의무 아니죠. 다음 3번 행정 대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한다. 요거 맞죠? 요게 맨날 나오는 선지였는데 이전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왔었죠. 국세가 대집행 비용보다 우선순위다. 다음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1, 2, 3번이 다 맞는 선지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선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지를 읽어야죠. 4번 자기 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대문 설치 신고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후 당해 대문의 철거 명령을 하였더라도 후행행위인 대문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모르죠. 이거 어려운 선지예요. 하지만 1, 2, 3번을 확실히 알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 이렇게 표시하고 답 체크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처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철거 명령에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으면 대집행 계고 처분에 하자의 승계가 되지 않고, 하지만 철거 명령에 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으면 대집행 계고도 당연히 무효가 되죠. 하자 승계가 된다. 요거는 당연한 얘기라 그랬죠. 선행행위가 무효면 당연히 후행행위도 무효가 된다. 요거는 당연한 얘기고, 근데 우리는 이 철거 명령이 취소 사유의 하자인지 무효 사유의 하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다. 선지에서는 철거 명령을 하였더라도 후행행위인 대문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의 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렸다. 이 철거 명령은 무효 사유의 하자다. 그래서 대집행 계고도 당연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번 선지는 해설해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먼저 보겠습니다. 대집행에서 계고, 통지, 실행,
비용 납부 명령 사이에서는 모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데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철거 명령이 취소 사유의 하자면 대집행 계고 처분의 하자의 승계가 되지 않는데 철거 명령이 무효 사유의 하자면 대집행 계고 처분의 하자가 승계돼서 이 대집행 계고 처분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철거 명령이 왜 무효냐 보면은 자기 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대문 설치 신고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이 있죠. 자기 완결적 신고라는 것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대문 설치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맞아요. 자, 그러니까 대문 설치 신고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이면 신고서가 도달하면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 경우엔 그렇다. 그러니까 이 신고자는 대문을 설치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고 당해 대문의 철거 명령을 했다. 자, 요거는 적법한 건축물의 철거 명령이죠. 여기서는 대문이고 적법한 건축물인 대문의 철거 명령은 무효가 맞다. 이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충분히 볼 수 있죠. 적법한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 대집행 계고 처분도 당연히 무효이다.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선지가 나왔으니까 대문 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요것도 암기를 해야겠죠. 같은 말로는 자기 완결적 신고이다. 선지에서는 후행행위인 대문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리고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하자가 승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행행위도 무효가 되는 거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 우리가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취소 사유의 하자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 시부 임용이 무효인데 정규 임용은 취소 사유의 하자더라. 이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죠. 선행행위가 무효인데 이 후행행위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의 하자죠. 시부 임용 당시에 결격 사유가 있어서 무효였는데 정규 임용 당시에는 결격 사유가 없어서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의 하자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고 일반적인 경우는 선행행위가 무효면 후행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거는 무효 사유의 하자이죠. 그런데 임용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임용 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다음, 자 이제 1, 2, 3번 선제를 봅시다. 1번, 대집행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철거할 수 없다. 그게 1번 선제였죠.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맞다. 다음 2번,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니까 사법상 의무죠. 그런데 대집행은 공법상 의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맞죠? 협의취득 시 부담한 의무는 사법상 의무이고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다. 다음 3번, 요게 아주 일반적으로 나오는 선지.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으로 징수하고 그 징수금은 국고 또는 지자체 수입으로 한다. 그런데 어렵게 나왔던 게 배당 순서가 나왔었죠. 국세가 1순위고 대집행 비용이 2순위다. 만약에 국세 체납된 게 있으면 징수금을 걷고 국세부터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 비용 처리를 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고 3번은 대집행에 유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 그 징수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한다. 이건 당연히 바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야죠. 자, 다음 문제 7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법상의 질서버린 과태료의 부가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거 맞죠? 여기서는 과태료 부가처분이랑 형사처벌을 병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맞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뭐예요? 한 번 처벌을 받았으면 같은 죄로 또 처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맞는 선지. 다음 2번,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로서 일정 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 기간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면 건축법에 의한 철거 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 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자, 이게 틀렸죠. 이건 맨날 나오는 선지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계고서라는 한 장의 문서에 일정 기간 내에 자진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대집행, 계고 처분을 동시에 했다면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처분의 요건이 둘 다 충족된 것이 맞아요. 계고 처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무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지에서 일정 기간 내에 자진 철거를 명했다.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주었다는 거죠. 이게 계고 처분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주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 명령과 계고 처분 요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충족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틀린 선지. 다음 3번. 직접 강제는 행정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거 맞죠?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직접 강제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더 약한 걸로 해결할 수 있으면 직접 강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 다음 4번.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맞죠?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것도 맞죠?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지죠. 일단 공매는 행정처분이 맞죠? 공매 처분은 처분이 맞고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공매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이렇게 되면 이 공매에 의해서 재산을 매수한 자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되죠. 내가 공매로 싸게 샀는데 그걸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 찾는 거니까 답은 2번이죠. 자, 1, 2, 3, 4번 모두 쉬운 선지였다.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다시 재판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 처벌을 받았으면 같은 죄로 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제가 기출에 나왔던 거는 항상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병가를 물어보는데 병가 가능하다.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가도 가능하고 과징금과 벌금의 병가도 가능하다. 선지 보면 과태료의 부가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맞죠?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2번. 계구처분에는 상당한 이행기간이 필요한데 철거 명령에 일정 기간을 주었으면 계고처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에 일정 기간의 자진 철거 기간을 주고 동시에 대집행할 뜻을 계고한 경우라면 철거 명령이랑 계고 처분의 요건을 둘 다 충족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충족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틀린 선지. 다음 3번. 직접 강제는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거죠. 재산 압류, 영업소 폐쇄, 강제 퇴거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직접 강제를 할 수 있고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된다. 같은 말로는 대집행, 이행 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할 때 실시한다. 상식적이죠? 선지 보면 직접 강제는 행정 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의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맞다. 다음 4번.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공매 처분은 처분이다. 인터넷 재공매 결정도 처분 아니다.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 공매로 재산을 매수한 자는 공매 처분이 취소되면 재산 손해를 보는 거죠. 내가 공매로 재산을 싸게 샀는데 그게 취소되면 재산의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선지 보면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맞아요. 공매는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 매각해버리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월한 공권력 행사죠. 그래서 공매에 의해서 재산을 매수한 자는 공매 처분이 취소되면 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음 문제 8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한다. 요거 맞죠? 계속 똑같이 나오죠? 다음 2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자, 요게 처음 보는 선지였죠? 하지만 틀렸다고 생각을 했다. 왜 그러냐? 형사나 출입국 관련된 사항들은 예외적인 경우가 많았었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개별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개별법이 적용되겠죠. 기출을 계속 풀다 보니까 형사, 행영, 보안처분, 외국인의 출입국, 귀화, 난민, 국적회복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경우가 많더라. 일단 요거는 물음표 X 치고 넘어갑시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음 3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 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거 맞죠? 이행 강제금은 의무 이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행을 했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음 4번 이거 또 나왔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맞죠? 자치사무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양벌 규정의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 맞다. 그래서 2번 선지를 몰랐더라도 1, 3, 4번이 쉬운 선지였죠. 그러니까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었다. 2번이 옳지 않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해야 되고 그 징수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한다. 이거 또 나왔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해야 되고 그 징수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한다. 맞다. 다음 2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처음 본 선지였지만 충분히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형사, 행영, 보안처분, 출입국, 난민, 귀화, 국적회복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가 많죠. 왜 그래요? 다른 개별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형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예외 규정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형사랑 출입국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가 많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음 본 선지가 나왔을 때 맞힐 확률이 올라가요. 다음 3번 이행 강제금 같은 경우는 의무의 이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의무 이행을 했다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한 번에 한 번씩 부과해야 된다. 이전 것까지 한 번에 부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행강제금을 2번 부과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그 이후에 의무에 이행을 했다. 그러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요거는 기출에서 자주 나옵니다. 선지 보면 장기 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이행했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맞다. 다음 4번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자체는 양벌 규정의 처벌 대상이고 기관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지자체는 양벌 규정 처벌 대상 아니다. 계속 나오죠. 양벌 규정이라는 건 뭐예요?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뿐만 아니라 영업주도 처벌하는 규정이죠. 영업주가 법인이면 법인의 처벌도 형벌로 한다. 죄형 법정주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선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는 도로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맞다. 다음 문제 9번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청이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로서 지작물 소유자에게 지작물의 자진 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작물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계고 처분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작물 이전 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제가 모르겠죠? 처음 본 선지죠? 지작물이 뭔지도 모르겠죠? 간단히 하면 행정청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지작물이라 그랬고, 이 지작물 소유자에게 지작물의 자진 이전을 요구한 후, 그러니까 의무 이행을 요구했죠. 근데 이에 응하지 않자 의무를 불이행했다. 그러니까 행정청은 지작물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경우 정상적으로 했죠. 이럴 때 위 계고 처분 등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위법하대요. 요거는 적법하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틀린 선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모르니까 일단 물음표. 여기 선지에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작물 이전 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사실 이게 실제 시험이면 빨리 대충 읽고 다음 선지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2번 선행처분인 철거 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 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자, 이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처분 사이에 하자의 승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둘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철거 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그러니까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틀린 선지죠.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철거 명령이 위법한 처분이었어요. 근데 소송을 제기 못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해버렸다. 그럼 이제 철거 명령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죠. 그리고 나서 대집행 계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었어요. 만약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면 대집행 계고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유로 철거 명령의 위법을 주장하는 거죠. 요럴 때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거 명령의 하자가 대집행 계고에 승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둘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대집행 계고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유로 철거 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이번 선지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제 읽힐 거예요. 자, 선행처분인 철거 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철거 명령이 위법하지만 소송을 제기 못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 계고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 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요거는 틀렸다. 철거 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다음 3번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틀렸죠? 할 수 있죠. 다음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 절차가 의무적 절차인 경우 그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이다. 틀렸죠? 취소 사유의 하자죠. 자, 청문 절차가 의무인데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죠.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그거는 취소 사유의 하자다. 그러면 옳은 거를 찾는 건데 2, 3, 4번이 확실히 틀렸죠. 아, 그럼 1번이 맞는 선지구나.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어떻게 1번 같은 선지를 모두 공부해서 암기하겠어요. 처음 보는 선지는 어쩔 수 없다. 물음표 치고 다른 확실한 선지를 OX 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 1번 선지가 왜 옳은지는 해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이 1번 선지가 진짜 어려웠던 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지작물에 대한 이전 의무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작물 이전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적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가 없으면 대집행을 실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행정청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로서 지작물 소유자에게 지작물의 자진 이전을 요구하고 의무 이행을 요구했죠.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자 의무 불이행을 했고 그리고 지작물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대집행 영장을 통지했다.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지작물 이전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대체적 자기 의무가 없다는 거죠.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의무 불이행도 없는 거고 대집행을 할 수 없는 거죠. 대법원에서는 너희가 법률에 잘 적어놨어야지 법률에 없는 내용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가 됐고 도시개발법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현재 공익사업 토지의 수용보상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통일화되었다. 공익사업의 토지 수용보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요거예요. 요거 자주 보이죠? 문제에서. 그래서 선지 다시 보면 위 계고처분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작물 이전 의무가 없음에도, 그죠?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지작물 이전 의무가 써있지 않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이게 맞는 선지인 거죠.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 같지만 법에 없는 내용을 했으니까 위법하다. 자,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제 풀 때는 물음표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작물은 방해되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건물, 비닐하우스, 나무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1번 선지에서는 건축물이 지작물이었죠. 그리고 지작물 나왔으니까 관련된 거 찾아보니까 위법한 건축물이라도 지작물이 인정돼서 손실보상 받을 수 있더라. 이것도 간단하니까 외워둡시다. 다음 2번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행 처분인 철거 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 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틀렸죠? 다툴 수 없죠. 하자의 승계가 안 되니까. 다음 3번 퇴거 의무와 명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 대상은 아니지만 건물 점유자의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 그랬죠? 선지 보면 행정청이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틀렸죠? 다음 4번 인허가의 취소, 신분 박탈, 조합 설립의 취소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 통지를 하고 청문을 거쳐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 청문을 거치지 않으면 얘는 취소 사유의 하자다. 무효는 아니다. 절차상의 하자죠. 선지 보면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 절차가 의무적 절차인 경우 그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이다. 틀렸다. 다음 문제 1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갑과 을의 대화 중 을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민사상 강제집행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맞죠? 다음 2번 대집행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맞죠? 다음 3번 행정청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다음 4번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거 틀렸죠? 자,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이 대상이 되므로 아니고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 1, 2, 3, 4번 모두 자주 나오는 선지들이었다.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대집행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철거할 수 없다 그랬죠?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맞다. 다음 2번 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자기 의무이고 당연히 공법상 의무이어야겠죠.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 맞다. 다음 3번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지죠. 행정청은 개별 사건이 있어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다. 다음 4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승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망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건 무효다. 취소 사유의 하자도 아니고 무효예요. 그래서 선지 보면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이 대상이 되므로 틀렸죠.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 아니죠. 자, 이행강제금 간단히 봅시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에 불이행이 있을 때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의무 이행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부르고 얘는 처분이 맞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대상은 부작위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 모두 가능하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에 선택 가능하다. 이행강제금은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건 무효다. 그리고 과거 기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무효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반복 부과해서 결국 의무 이행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지만 1년에 2회 이내로 해야 되고 한 번에 한 번씩 부과해야 되고 이전 것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과거 기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효라 그랬죠. 이전 것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의무 이행을 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의무 이행 전에만 부과가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받아야 된다. 자, 제가 간단히 적었지만 이 내용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놔야 돼요. 은근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최초 독촉은 처분이 맞다. 그러니까 독촉한다는 거는 이행강제금을 안 냈을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안 냈을 때 그 징수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르거나 지방행정제재 부가금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이것도 최신 기출에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부과 전에 계고랑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대집행법 이런 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이행강제금 금액의 부과 기준을 정했으면 행정청은 재량권이 없다. 정해진 금액대로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랑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 달라요. 이게 자주 나오는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처분이 맞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투지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송사건 재판을 한다.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게 아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금전상 제재들의 승계를 보면 과태료, 과징금 승계된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승계가 안 돼요. 기출에 나온 것 중에 이행강제금만 승계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자주 나오겠죠? 그렇다. 다음 문제 2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맞죠?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 부작위 의무, 모든 의무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다. 다음 2번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 무효이다. 맞죠? 사망한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효라 그랬죠. 다음 3번 부동산 실권리 명의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틀렸죠? 요런 선지를 잘 읽어야 돼요. 자,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했으면 의무 이행을 했으면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동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의무 이행을 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만약에 의무 이행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의무 이행을 했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받아야 한다. 이해되죠? 다음 4번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시정 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맞죠? 자, 선지 길지만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 부분만 보면 되죠? 맞다. 그래서 답은 3번.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맞다. 이행강제금의 대상은 부작위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 모두 가능하다. 다음 2번 이행강제금은 승계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망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무효다. 과거 기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무효다.
선지 보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 무효이다. 맞다. 다음 3번 의무 이행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랬죠?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받아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의무 이행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부과 이후에 의무 이행을 했더라도 이미 부과된 거는 받아야 된다. 요런 얘기고, 선지 보면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아직 부과 안 됐어요.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틀렸죠? 부과할 수 없다. 다음 4번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맞다. 다음 문제 3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법상의 질서 버린 과태료의 부과 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 버린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맞죠? 딱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태료랑 형사처벌은 병가할 수 있다. 왜 그러냐?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렇기 때문에 둘 다 부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맞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뭐예요? 한번 확정 판결이 나면 다시 재판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한번 처벌을 받았으면 같은 죄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 다음 2번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이런 게 해석 문제죠. 자, 뭐라는 거예요?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했다. 그래서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으면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겠죠. 이게 상식적이다. 요거는 처음 본 선지였더라도 해석을 했으면 X 표시하고 넘어가야죠. 이런 경우에는 3, 4번 선지를 빠르게 보는 게 좋죠. 다음 3번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 건축물을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 기간까지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한 경우 제2차, 3차의 계고 처분은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기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자, 이것도 맞는 선제예요. 간단히 하면 뭐냐면 대집행을 한다는 내용의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을 고지한 후 이게 1차 계고 처분이죠. 이 1차 계고 처분은 처분이 맞아요. 그런데 2차, 3차 계고서를 발송한 거는 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만 암기하면 돼요. 1차 계고는 처분이 맞고 2차, 3차 계고는 처분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차, 3차의 계고 처분은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기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맞죠? 처분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지. 다음 4번 관할 행정청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에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에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 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종전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처분 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거 맞죠? 이런 것도 해석 문제예요. 잘 해석만 했다면 틀렸다고 할 수 없죠. 자, 뭐라 그래요? 행정청이 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인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 후에 다른 위반 행위를 또 인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과징금을 또 부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처분 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 맞겠죠? 과징금에는 최고 한도가 있겠죠?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겠죠.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처분 양정. 그러니까 이 양정은 양을 결정한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처분의 양을 조절한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조금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맞다. 그러면 옳지 않는 것 찾는 거니까 답은 2번이죠.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랑 형사처벌에 병가 가능하다. 이렇게 병가해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다시 재판할 수 없다. 요게 원래 뜻인데 한 번 처벌을 받았으면 같은 죄로 또 처벌할 수 없다. 요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해요. 둘 다 의미한다. 그래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맞다. 다음 2번. 자, 요런 게 해석 문제죠. 앞으로는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해석을 잘하면 옳은지 틀린지 판별할 수 있는 거. 의무 이행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를 했다.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겠죠. 이게 상식적이다. 선지 보면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해서 그 처분이 취소됐다.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틀렸죠. 부과할 수 없다. 다음 3번. 계고라는 거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것임을 문서로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집행에서 1차 계고는 처분이 맞는데 2차, 3차 계고는 처분이 아니다.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 선지고 제 필기노트에 추가가 안 돼 있어서 추가를 했다. 사실 요거는 기출을 많이 풀어봤다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대집행은 1차 계고는 처분이 맞고 2차, 3차 계고는 처분이 아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수정을 했어요. 계고서 한 장으로 철거 명령과 계고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언제 그러냐? 계고 처분을 할 때는 상당한 이행기간이 필요한데 계고서에 철거 명령에 일정 기간을 주었으면 이것을 계고 처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고서 한 장으로 철거 명령과 계고의 요건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것도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선지로 돌아가서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을 고지한 후 이게 1차죠. 이에 불응하자 2차, 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2차, 3차 계고 처분은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처분이 아니고 대집행 기한을 연기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맞다. 다음 4번. 최근 기출에서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4번 선지는 해석만 잘하면 풀 수 있는 거긴 했어요. 자, 원칙은 여러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최고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했으면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최고 한도액 내에서 해야겠죠? 나눠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 이게 2024년 국가직에서 나왔고 지금 4번 선지가 2023년 국가직이죠. 일부 위반 행위를 인지해서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가 위반 행위를 인지했으면 추가 위반 행위의 과징금은 처분 양정이 필요하다. 이거 당연하죠. 왜? 최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의 과징금으로 일괄 부과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죠. 그래서 선지 보면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인지해서 과징금 부과했는데 그 후에 다른 위반 행위를 또 인지했다. 그러면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 양정을 해야겠죠. 맞다. 다음 문제 4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절차에 따를 수 있다. 틀렸죠? 자,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로만 가능하고 항고소송 절차에 따를 수 없어요. 요거랑 대비되는 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항고소송 절차에 따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1번 답 짓고 넘어가야죠. 이렇게 기출을 확실하게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다음 2번.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나올 거 예상이 되죠?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맞죠? 다음 3번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는 문서, 전화, 구두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요거 맞아요. 요거 저도 처음 보는 선지긴 했는데 자 원래는 뭐가 나왔냐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 대상자는 거부를 할 수 있겠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조사잖아요. 법령의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안 하면 그것도 거부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 대상자는 문서, 전화, 구두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다음 4번 통고 처분은 범칙금이죠. 통고 처분 나오면 범칙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통고 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 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 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맞죠? 자, 이 선지 다 맞는 내용인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통고 처분은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처분이 아니다. 맞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거는 해설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처분이 맞고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처분이 아니고 비송사건 재판을 해야 된다. 선지 보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절차에 따를 수 있다. 틀렸죠? 항고소송 절차에 따를 수 없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를 따라야 된다. 다음 2번 대집행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철거할 수 없다. 선지 보면 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맞다. 다음 3번 자발적인 협조를 얻는 행정조사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뜻이에요.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럴 때는 조사 대상자는 당연히 문서, 전화, 구두로 거부가 가능하겠죠. 원래 기출에 나오던 게 요거거든요. 응답하지 않아도 거부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서, 전화, 구두로 거부 가능하겠죠. 전 이렇게 생각했다. 선지 보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는 문서,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맞다. 다음 4번 통고 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통고 이행을 강제하거나 권리 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 처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통고 처분은 범칙금이라 그랬죠. 범칙금을 부과하려면 통고 처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통고 처분 받은 사람이 금액을 납부하면 처벌 완료되는 거예요. 형사처벌하지 못한다. 재처벌 금지한다. 그런데 통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억울해요. 그러면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다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 선지 내용이 이해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다. 자, 문제 풀 때는 통고 처분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맞죠? 통고 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이름은 처분이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이 아니다. 다음 문제 5번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 행위의 억지라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의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과되어 있으므로 국가 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 맞죠? 자, 이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과징금은 국가 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과징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다. 맞죠? 과징금이랑 형사처벌은 다른 거죠? 다음 2번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제가 모르죠? 처음 본 선지다. 하지만 어디를 틀리게 되는지는 알죠?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 납부기한 7일 전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겠죠. 일단 물음표 치고 넘어간다. 다음 3번
관할 행정청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 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처음 본 선지지만 옳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했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 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죠. 일단 인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과징금 부과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인지한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 처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겠죠. 인지했으면 모두 부과하는 게 맞겠죠. 이게 상식적이다. 다음 4번,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가 징수 주체, 부가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 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처음 본 선지지만 옳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게 바로 틀릴 수 없는 선지죠. 자,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가 징수 주체, 부가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 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겠죠. 당연한 얘기 하는 거다. 자, 요런 경우라면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죠? 근데 2, 3, 4번 다 처음 본 선지다. 이럴 때 2번 답 체크해야죠. 3번, 4번은 옳을 확률이 높죠. 틀릴 만한 게 없잖아요. 2번은 이 납부기 한 7일 전, 요거를 틀리게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제를 풀면 7일이냐, 10일이냐, 15일이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정답은 2번이었다. 얘가 틀린 선지였다. 이 납부기 한 7일 전이 아니라 10일 전이었다. 자, 요런 거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기출 회독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답을 최소한 2개까지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과징금은 제재 처분이고 행정청이 하는 처분이죠. 이 과징금이랑 형사처벌은 다른 거다. 벌금을 내게 하거나 징역을 살게 하는 거, 요런 게 형사처벌이죠. 얘는 처분이 아니고. 이 2개가 다르다는 걸 굉장히 길게 써놨죠. 선지 보면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도 있고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과되어 있어요. 이거 맞아요. 맞는 얘기고, 위법행위를 제재하려는 목적,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목적 둘 다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건 과징금이 국가 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과징금이랑 형사처벌은 다른 거다. 다음 2번,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이 10일은 암기해야겠죠. 어쩔 수 없다. 선지에서는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틀렸죠. 7일이 아니라 10일 전까지다. 다음 3번, 여러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최고 한도액은 정해져 있고 만약에 여러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했으면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나눠서 과징금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당연히 최고 한도액 내에서 해야 되고. 3번이 그 얘기를 아주 길게 하고 있다. 간단히 보면 행정청이 여러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했다면 전부에 대해 일괄하여 최고 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맞다. 상식적인 얘기죠. 다음 4번, 요 선지도 처음 봤더라도 틀릴 수 없는 선지다. 과징금 근거 법률에는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 이 각 호의 사항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를 애매하게 이상한 거로 줘서 틀리게 내진 않아요. 행정법이 그렇게 문제를 내진 않는다. 부가 징수의 주체, 부가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 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당연히 이런 사항들은 중요한 거니까 명확히 규정해야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선지였다. 다음 문제 6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틀렸죠?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거죠.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의무이행을 하도록 만드는 게 이행강제금이다.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아니다. 행정벌이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죠. 과태료나 형사처벌 이런 것들. 그러면 옳지 않는 것 찾는 거니까 답 1번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선지 나왔죠? 다음 2번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자, 이거 처음 본 선지지만 이게 틀렸으니까 옳은 선지겠죠? 이거 맞다.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맞다. 다음 3번 처분의 근거 법령에 의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자 이거 뭐예요? 비송사건 절차법이니까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죠.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죠? 이게 상식적이죠? 농지법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항고소송으로 다투겠어요? 법이 우선이다. 다음 4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 사건의 제1심 결정 후 항고심 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 결정은 당연 무효이고 맞죠?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무효라 그랬죠?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합하다. 맞죠? 재항고하더라도 사망했으니까 중단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1번을 매우 쉽게 줬죠?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거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을 의미한다. 행정형벌은 형사처벌을 의미하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의미하죠.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틀렸죠.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거다. 다음 2번은 처음 보는 선지였어요. 나왔으니까 암기하면 되죠. 이행강제금의 징수는 국세강제징수의 예를 따르거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법을 따른다.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을 따르거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법을 따른다는 거죠. 지금까지 징수 같은 경우 국세징수법을 따른다. 요게 대부분 맞는 선지였는데 요 이행강제금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도 있네요. 요거 맞는 선지. 다음 3번 여기서 농지법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기출을 많이 풀어보면 알죠? 뻔하잖아요? 건축법 아니면 농지법이죠. 처분의 근거 법령에 의하면 이게 농지법이죠. 농지법에 의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죠? 농지법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비송사건 재판으로 다투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법이 우선이다. 다음 4번 이행강제금은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망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무효라 그랬죠. 선지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 사건의 제1심 결정 후 항고심 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 결정은 당연 무효이고 그렇죠. 사망했으니까 무효가 되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맞죠? 재항고는 중단되겠죠. 대집행도 풀어봤고 이행강제금도 풀어봤죠. 여기에 내용들은 기출에 나온 것만 정리한 거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여기 있는 것들은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냥 보자마자 OX 할 수 있도록 기출에 나온 것들은 완벽하게 암기한다. 대신에 양이 적잖아요. 이행강제금 요것만 외우면 다 풀 수 있죠. 기출은. 그래야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다. 다음 문제